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주제는 명청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명나라와 청나라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시대를 우리는 묶어서 정리해 볼 거예요.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이 시대의 주도적인 지배층은 누구였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지배층. 명청시대의 대표적인 지배층은 우리는 신사층이라고 불러요. 영국의 신사를 우리는 젠틀맨, 영국의 젠틀맨을 우리는 신사라고 번역을 했죠. 그것의 그 신사라는 어원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지배층인 신사층이에요. 근데 이 신사층은 다른 말로는 향신층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나 문제에 따라서 향신층이 나오든 신사층이 나오든 같은 용어니까 너무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 신사층이 갖고 있었던 특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단 이들은 유교적인 지식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유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도 있지만 굳이 관직을 하지 않고 향촌에서 백성들을 지배하기도 하였답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 유교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죠. 두 번째는 이들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향신층은 굉장히 국가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특권들도 부여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면책 특권도 가지고 있었죠.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약간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봐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약간의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렇지만 너는 향신층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고 너의 잘못은 내가 눈 감아줄 거야 라는 게 바로 면책 특권이에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신사층은 향촌의 지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향촌, 그러니까 마을이죠. 향촌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세력이 바로 신사층이다라는 거 함께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기출 포인트 하나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중국의 왕조들을 배워오면서 각각의 왕조마다 다른 지배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기출 포인트는 지배층의 변천 과정인데요. 한나라 때부터 지배층의 구도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국호를 좀 해볼게요. 한나라 다음이 어떤 시기죠? 위진남북조죠.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국가가 수나라인가요? 그쵸? 수나라 뒤를 이어서 당나라죠. 당나라 뒤를 이어서 송, 원, 명청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명청 시대 때 대표적인 지배층은 신사층이라고 정리해 주실 거고요. 자, 그럼 한나라부터 지배층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한나라의 대표적인 지배층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배웠죠. 위진남북조부터 수당까지 걸쳐서 중국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송나라 때 와서는 성리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하면서 과거에 진출했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대부라고 부르죠. 자, 마지막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때는 몽골 제일주의를 실시하게 되면서 몽골족이 가장 우대받는 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원나라 때 지배층은 몽골이고요. 명청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신사층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명청사회의 경제 모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농업과 수공업 그리고 대외 무역과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농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 명청시대에 들어서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송나라 이후부터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송나라 때부터 이모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시대에는 상당히 많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농업의 생산량이 급증하고요.
농업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하게 되니까 그만큼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 와서는 서양에서 새로운 작물들이 전래가 된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작물들은 원래는 아메리카에서만 재배가 되는 작물이었어요. 이 아메리카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유럽인들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유럽에서 다시 중국으로 전해지게 되고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청나라 때 와서는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게 됩니다. 원래 명나라 때까지는 인구가 약 5천에서 6천만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청나라 때 들어서는 새로운 작물들이 마구 들어오게 되니까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졌죠. 먹을 것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2억에서 또 4억 이런 식으로 인구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구도 함께 증가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수공업과 상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뭐 간단하게만 정리해 봅시다. 명청 시대에는요, 해외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면서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것들의 수출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 따라서 수공업으로는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장사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고 팔게 되면서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게 늘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명청시대 때는 대외 무역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도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중국은 명청이라고 쓸게요.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이들이 생산한 비단과 도자기를 누가 굉장히 좋아했냐면요. 서양 세력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비단과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명청에서 서양으로 비단과 도자기를 판매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네요. 자, 물건을 판매할 때는 국제적으로 교역을 할 때 필요한 화폐가 주고받고 해야 되죠. 우리 지금은 달러가 국제적인 화폐로서 무역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은이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다량의 은을 명청에게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명청시대 때는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은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자, 그럼 이 대외 관계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요. 마지막 경제 부분에서 조세 제도의 개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해서 별표를 좀 치고 정리해 볼게요. 조세제도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세금 제도는 조용조라고 해서 토지, 특산물 그리고 노동력으로 세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죠. 그러나 명나라 때부터 서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은이 유입되게 되면서요. 세금을 은으로 내는 제도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봐볼게요. 원래는 조용조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뭐로 내게 된다고요? 은으로 내게 된다고요. 이거 우리는 조세 은납하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금을 돈으로 내는 거랑 똑같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세금을 은으로 내는 제도는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 모두 다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명나라 때의 세금을 은으로 내는 제도를 우리는 1조 편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할게요. 1조 편법은 조용조, 세 개의 세금 중에서 토지세와 그리고 부역. 부역이라는 거는 사람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측정을 해서 은으로 내는 제도가 바로 1조 편법이에요. 그래서 부과됐던 세금이 야, 너 토지 많이 갖고 있으면 토지 소유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하나에 따라서 군역이나 요역 같은 부역을 부과하잖아. 그러니까 부역을 부과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은으로 세금을 내야지. 이것이 바로 일조편법입니다. 그런데 이 일조편법이라는 제도가 청나라 때 와서는 조금 바뀌어요. 은으로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때에 비해서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법으로 바뀌게 되죠. 이걸 우리는 지정은제라고 표현해요. 선생님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청나라 때 지정은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줄여주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유지합니다. 토지세는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사람의 머릿수에 부과했던 세금, 인두세라고 합니다. 부역 같은 것은 내가 토지가 많고 적은 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두세잖아요. 이런 인두세를 폐지하죠. 그래서 인두세 폐지라는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부역은 없앴구나. 인두세가 폐지가 되면서 부역은 없어지고 뭐만 세금을 내게 되나요? 토지세만 세금을 내게 되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전 정말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경우 너 세금 내지 마. 이해가 되시죠? 자, 부역세, 인두세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나 돈이 없어도 내 머릿수 하나에는 세금이 5만 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인두세가 폐지가 되니 나 돈이 없는데요? 나 토지가 없어요 라는 사람은 머릿수는 세금으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 때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세금의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요. 도망가는 그 농민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국가의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배경을 마련하기도 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명청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일단 명청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은 서민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답니다. 자, 가장 먼저 명청시대 하면은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 라인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중국 하면은 문화적으로 유학의 영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유학을 빼놓고는 중국의 문화를 조금도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는 명청시대의 유학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 게요. 명칭만 기억해 드릴 거예요. 일단 명나라의 유학과 청나라의 유학을 좀 비교해 볼까요? 명나라의 유학은 왕수인이 개창한 양명학이라는 것이 바로 명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이에요. 명나라의 양명학은요, 송나라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유학의 새로운 사조예요. 송나라의 성리학에서는요, 사물의 본성과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론을 탐구해야 되고 그 이론을 알게 되면 너는 실천을 해야 돼라는 걸 강조했다면요, 양명학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도가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이치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양명학이고요. 그런 표시가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지행합일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도가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도를 네가 안다면 너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거야. 지행합의를 강조했던 학문이 바로 양명학입니다. 뭐 자세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암기 팁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요. 뭐 우리 이 정도는 뭐 그쵸? 명나라기 때문에 양명학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청나라의 유학의 사조를 좀 비교해 볼까요? 사실 유학이라는 것은 도덕을 얘기하는 형이상학적인 학문이에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청나라 때는 서양하고의 교류가 빈번하게 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들이 유입되게 된답니다. 서양의 학문들이 청나라에 들어오게 된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청나라의 지식인들은 많은 것을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학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야. 하나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서양의 이론과 서양의 과학은 너무나 실증적이고 증명될 수 있고 과학적이잖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학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진 학문이 바로 청의 고증학이에요. 상당히 실증적이면서 과학적이죠. 그러나 둘 다 모두 유학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청나라의 문화, 명나라의 문화는 상당히 서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민들이 경제적인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이겠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명나라와 청나라 모두 다 서민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소설이나 수필 같은 그런 구어체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이 크게 유행을 하였답니다. 특히 명나라 때는 삼국지연이 수호지, 수호전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금병매 같은 작품들이 그 소설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연극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와서는 경극이라고 하는 연극이 좀 유행을 했고요. 홍루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쓰여지기도 했어요. 뭐 이런 것들 명칭만 기억해 주시면서 아, 이 시기 때는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대에 들어왔던 서양의 문물인데요. 특히 이제 명나라, 청나라에 걸쳐서 서양의 문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된답니다. 조금 지워볼게요. 세 번째는 그 서양의 문물의 전례인데요.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몇 년에 걸쳐서 세계 지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세계 지도가 바로 고려 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예요. 이 지도가 딱 완성되고 중국인들에게 딱 전해지자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인들은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 자신 중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계 지도를 보니 중국은 물론 세계에 있는 나라긴 하지만 중국 외에도 굉장히 넓은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나라들 모두 다 세계의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즉, 이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는요. 그 중국인들의 세계관이었던 중화사상이 탈피가 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요. 그래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외에도 아담샤를 통해서 시언력이라고 하는 서양의 달력들이 전파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히 명대에 만들어진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 중국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놨죠.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꼭 정리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명청시대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지배층은 신사층 기억해 주시고요. 경제적으로는 특히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구가 성장하게 되고 서양과의 대외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은이 상당수 많이 중국으로 유입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조세 은납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명나라의 조세 은납화를 우리는 일조편법, 청나라의 세금을 은으로 내는 제도를 지정은제라고 부른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명청대 문화를 살펴볼 건데요. 서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서양의 문물이 전래가 되면서 특히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정도 기억하시잖아요.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도 절대 놓치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문제 다 풀어보셨죠?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명청시대의 지배층을 묻고 있죠. 신사층이고요. 유교적인 학식을 갖춘 지주들. 지주라는 것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명나라 때는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하는 유학이죠. 양명학이라고 기억해 주시면은 굉장히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청나라 때는 실증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유학. 이것을 우리는 고증학이라고 부르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명청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를 살펴보았답니다.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반드시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